안녕하십니까? 우리 벌써 또 일주일이 됐는데 경륜과 세상 읽기라는 큰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어떻게 온 누리를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을 놓고 일반은총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출 것을 갖추고 고칠 것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환난 가운데 증거하기를 더 한결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우리 근현대사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 30분 안팎으로 그냥 제목 정도나 조금 건드리고 마치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책들을 찾아보시라니까요. 기존 지식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 아는 것이 전부 다인 양 홀라당거리지 마시고 정말 진실이 어떤 것인지, 적어도 성경을 똑바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세상의 노예, 세상이 우상이 돼가지고 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세상살이를 똑바로 분명하게 준엄하게 슬기롭게 당당하게 펼쳐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남과 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측 북측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북조선 남조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그 다음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또 이제 말도 하기도 하고,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혼란 가운데 있어요. 혼란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양극단의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중뛰게 적당히 중간을 견제하면서 눈치 보는 매우 위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는 어떤지, 교회도 그냥 4분 5일 나가지고 진리가 없는 것 마냥 심각합니다. 자, 우리 근현대사를 하나하나씩 기초부터 든든히 해가는 공부를 계속하는데, 오늘은 남배달과 북배달 앞날에 대해서 우리 좀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둘로 잘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완전하다, 한쪽이 불완전하다, 그러면 벌써 얘기가 안 돼요. 자, 여기 5가지 주제를 제가 한번 뽑았는데 이게 단번에 정리는 안 돼요. 또 이게 거짓도 있고 참도 있고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지난 100년사를 최소한도 확대해서 150년사를 이걸 근현대사를 놓고 이것을 정직하게 헤아려야 돼요. 연방 통일 문제가 이게 깔려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최대 문제가 하나가 겉으로 이제 나타나는 낱말이 협상 또는 협정, 이런 단어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철수,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미군을 철수하라는 그런 이제 설. 협정은 종전 또는 평화협정, 이런 말들. 이 말과 더불어 여기에 또 어떤 동맹이란 말이 있어요. 동맹. 이걸 이제 한미동맹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또 낮은 단계 연방이다. 낮은 단계 연방이다. 이런 거. 아무튼 이런 용어들이 너무 현란하고 일방적이고, 또는 뭔가를 감춘 이중으로 깔린 것도 있고,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말글에 속임이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아무나 믿으면 안 되고 또 언론이든 어떤 학자의 썰이건 쏠리면 안 되고 자기가 각자 알아서 자기의 앞날을 판단해서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가 판단한 대로 결과에 대해서는 저마다 후과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튼 연방과 관련한 이 통일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달입니까? 그 대통령 심부름권 뽑는 일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의도한 대로 그동안 다 뽑았는지 아니면 뒤에 여러 가지 거래들이 있었는지 하나님만이 명확히 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돼요. 벌써 5월이 오늘로 이제 거반 끝나고 다음 주부터 6월이잖아요. 6월 6, 7, 8, 9, 10, 11 그러니까 그 한 7개월에다가 3월 달 하면 10개월인데 그 안에 이미 벌써 6월이면 현충일이 있고 7월이면 제헌절이 있고 8월이면 광복이 있지 않습니까? 광복. 9월 달은 또 북한에서 이제 나라 정부를 세웠다고 하고 10월 달이면 개천절이고 11월 달이면 또 뭐 어디 민주노총에서는 판을 새로 갈아 엎자는 그런 뭐 문서도 공개가 됐다고 하고 야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만 봐도 이런이 세계 돌아가는 건 흥미진진한 거예요. 언제나 그러합니다. 이걸 이제 알기 위해서는 연방과 통일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해방 1945년 8월 15일 해방 그 뒤 약 5년 가까이 돼가지고 벌어진 우리 동족끼리 겉으로 볼 때 동족끼리 싸움이 벌어진 이 싸움이 2차 대전 못지않은 아니면 2차 대전의 대미를 장식한 싸움 중에 하나로 판가름 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데 아직 이게 미완이잖아요. 미완. 왜 미완이냐? 해방이 온전한 해방이 안 되고 반동강 잘라졌고 6.25도 지금 휴전 중이에요. 전쟁 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식 총포성 쏘는 그런 전쟁은 아니고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외교전이건 바다밑 전쟁이건 뭐 경제건 그런 지금 전쟁이 소리 없는 전쟁이 소문 없는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죠? 그러다 보니까 두 쪽에 다 나라 또는 정부가 서 있잖아요. 유엔에 가입한 지 대략 한 30년 가까이 이제 됐습니까? 91년입니까? 남북이 동시에 이제 가입해서 겉으로 이제 나라라고 하는데 지금 남북은 서로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나라만 나라고 상대방은 정부라고 또는 괴뢰 정부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나라면서도 나라가 아닌 정부. 나라를 국이라고 하면은 정부는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문자로 그렇습니다. 국이. 국가는 이거 일본 말이에요. 일본은 국을 국이라고 못하고 국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이 나라면은 국에 있는 작은 개념으로 이게 정부가 되는 거죠. 이런 개념도 이참에 좀 정확히 좀 정리해서 판가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일, 이 두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정치와 관련된 종교 문제예요. 서로 그냥 일제 때 또는 6.25 전후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각각 정치를 앞세워서 종교 문제에 대해 서로 이제 비판하고 바르다 그러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팽팽히 이어지고 있어요. 종교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이제 포함되는데 또 기독교를 중심에서 볼 때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지금. 그다음 이제 이게 다 이제 얘기가 됐다고 했을 때 배달, 결례. 우리 결례 보통 일반 칭호가
배달이죠. 그렇죠? 배달이 뭐 빛난다는 말 아닙니까? 쉽게 한 가지가. 그 다음 세계. 예. 우리나라랑 배달 결례랑 이 세계 문제. 아직 여기 결례는 나라는 안 해요. 그렇죠? 지금 둘로 갈라졌기 때문에 결례는 나라에 우선하는 개념 아닙니까? 근데 나온 민족의 개념과도 결례는 사실 달라요. 우린 5천 년이 넘는 그 유구한 결례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이든 조선 공화국이든 그런 나라 이름은 이건 그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중세 뭐 고구려 뭐 백제 신라 이런 이름 또 그 앞서 이름 그런 그 나라 이름들은 그 나라 이름대로 불러야지 그게 옛날의 한국이었다. 뭐 옛날에 뭐 조선 공화국의 이름은 우리 그 뿌럭지가 없는 거예요. 뿌럭지라는 건 광복 이후 1948년 남북이 나라 제정한 그때부터 뿌리를 찾지 못하게 되니까 그건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세 우리 배달결의 나라, 그다음 더 고대 배달결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빨랑 하나가 돼가지고 정리를 해야만 세계를 디디고 우뚝 설 수 있는데 이게 아주 낭비가 매우 심해요. 맞건 틀리건 좋건 싫건 이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남측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측. 이 측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향을 가르치잖아요. 방향. 어떤 쪽. 이건 이 용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의 단어인 이 배달자를 넣으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남에 나눠져 있는 배달, 북에 나눠져 있는 배달. 이건 서로 우리 보통 요즘 한반도 국기 파란색에 이렇게 하얀 거 한 거 있잖아요. 이거 또 똑같은 거예요, 그거. 예. 그거 그러니까 한 나라 한결의 기라고 하지 말고 그 배달결의 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배달자는 학술 용어거든요. 예. 한국이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나라가 갈린 나라 중에 도이칠란드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 이제 동쪽 서쪽으로 갈라졌는데 그 후 거기는 계속 이제 왕래 거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나라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나라 이름을 안 쓰고 걔네들 아주 특유의 게르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동게르만, 서게르만. 이게 자기네들 종족 이름이니까 우리도 남배달, 북배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서로 어떤 이질감은 없고 배달이라는 공통분모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걸 무슨 남측, 북측, 또 그냥 뭐 남북 이게 개념 전달이 잘 안 돼요. 옛날 동독, 서독이 각각의 나라 이름을 안 쓰고 게르만이라고 이런 말로 동게르만, 서게르만 했듯이 우리도 이참에 남배달, 북배달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려중동 선생, 우리 한학자고 국학자고 정말 우리의 그 고유한 것과 뿌럭지랑 전체를 아울러서 한 세대를 살았던 분이 제안하신 거예요. 남배달, 북배달, 앞날에 대해서 현안과 앞날에 대해서 우리 근현대사 처제에서 잠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우리 지금 여기 써 있는 크게 5가지 뭐 차례가 어떻게 됐건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정확하게 목숨을 걸고 알고 있습니까? 힘써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 쏠려 있습니까?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쏠려 있습니까? 최근에 김일성 주석이 썼다는 그 세기와 더불어라는 회고록 8권짜리인데 출판이 됐고 법원에서도 판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지금 아직 판결을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전까지는 그건 금지도서였어요. 국가보안법에 걸리죠. 근데 그걸 지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사서 읽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진채값도 어마무시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8건인데 20만 원이 넘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김일성 주석의 이제 그 집안 해서 이제 만주에 가가지고 항일 싸움을 했다가 이제 1945년 8.15 지나서 이제 한국까지 그때까지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항일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전체가 뻥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전체가 사실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그게 뭐가 뭔지 제대로 정독해본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걸 이렇게 읽고 쓴 분이 있어요. 김상일 교수라고 철학 교수인데 그걸 이제 읽고선 뭐 그것에 대한 논평을 쓰기도 했고 그거랑 관련되는지 아닌지 다른 것에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이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장안에서 이제 팔리고 현재 가처분 신청한 것이 허용이 됐는지 기각이 됐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뭐 곧 나오겠죠.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남북을 보면은 1945년에 태어난 사람을 해방동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다음 1950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전쟁동이, 동난동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북쪽에 이제 통치자는 한 35이나 34 정도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직접 잘 몰라요. 지금 대통령도 한 뭐 70살 안팎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6.25 이후에 태어났다고 말하잖아요. 1952년인지 53년인지 이게 정확하지 않은가 봐요. 어떤 썰은 그 뭐 앞서 6.25 바로 직전에 났다는 말도 있고 폭이 한 4, 5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70살 치고 여기 35년 거의 이제 나이가 또 더블 스코어인데 둘 다 해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6.25를 직접 총 들고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남북에 수장이 돼가지고 여기에 지금 총대를 메고 있으니 이거 우리가 피차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앞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이때를 겪었는데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양쪽에 서로 이제 반목 질시가 사람인지라 원튼 원치 않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거는 서로 취하면 되고 틀린 거는 고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해도 이제 남북 합쳐서 8천만이 넘습니까? 상당히 이제 거대한 숫자가 돼 있고 지금 국내 정세만 오늘은 지금 간단히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주로 뭐 짧은 시간에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1945년을 알려면 적어도 1910년 내지 뭐 1905년 우리나라가 없어진 때 이거를 알아야 뭐 이걸 알잖아요. 이거를 모르면 1950년 전쟁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를 모르면 지금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남북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속에 진척되는 걸 다 까발리지도 않고 잘 몰라요. 관심 없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각각 자기 체제가 망가질까봐 자기 체제가 무슨 이상이 생길까봐 아주 날카롭게 견제하고 있는 중이에요. 각각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기싸움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쪽에서 탈출한 사람이 있고 남쪽에서 또 탈출해서 뭐 제3세계나 딴 데 가 있는 이런 또 양쪽의 사람들이 각각 이제 자기가 살던 곳을 원튼 원치 않든 비판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이제 있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또 설왕설래하고 여기 이제 외세들이 다른 나라들이 좋은 뜻이건 나쁜 뜻이건 개입해가지고 또 이거 아주 뭐 골치 아프게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겉으로 우리 남쪽과 친하고
북쪽과는 친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보여지고 있고, 저기 러시아랑 중공은 주로 북쪽이랑 더 가까운 듯 하면서 또 남쪽이랑도 거래를 하고, 일본은 남쪽이랑도 좀 어정쩡하고 북쪽이랑도 좀 어정쩡하고, 또 나머지 나라들도 작은 오목볼록이에요. 남북이 좀 대화도 하다가 또 국지전을 벌이다 또 대화도 하다 말싸움도 하다, 지금 이렇게 묘한 전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나타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들을, 이런 사건들을, 이런 기사들을 해석을 똑바로 해야 돼요. 해석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석. 그게 바로 역사를 똑바로 아는, 지난날 역사에 대한 슬기잖아요. 이걸 해석하려면 말글의 쓰임새, 그 말글의 그 뜻을 잘 풀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한문, 우리 언문, 또 주변 나라들의 그 외국어들, 이 문서든 이게 표현한 그 뜻을 해석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말글이 모르면, 우리 북쪽은 조선 문자라고 하죠. 조선말, 조선글. 우리는 한글이라고 해요. 한글. 이 용어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예 그냥 배달말, 배달글, 배달 글자. 이게 지금 한글은 그 글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조선 문자도 그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말도 통하고 글도 통하고 뭐 사투리나 특수한 건 잘 모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만나서 대화한 건 지난날 70여 년 동안 증명이 됐어요. 70년 가까이. 근데 학술 용어가 우리 되는 건 남배달, 북배달 했듯이 배달 글자 그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배달말, 배달글 또는 배달 글자. 우리 문자가 훈민정음보다 배달 글자라고 해야 돼요. 훈민정음은 음자가 이게 소리 음자니까 글자 냄새가 안 나잖아요. 좀 의미가 축소되니까 글자란 말을 쓰는데 배달 글자라면 서로 반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한글 조선 문자를 다 피해 가니까 아주 묘수 중에 묘수 같아요. 남배달, 북배달, 배달 글자. 그 다음 배달결의 기, 한반도기 말이에요. 한반도 너무나 우리가 반쪽을 자르고 또 무슨 대륙이 붙어있는 혹 같은 그런 좀 꿀리는 것 같으니까 우리 배달결의 기 이렇게 용어를 바꿨으면 벌써 그런 데서도 서로 마음이 트이고 서로 정말 이해하고 빨랑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는 이런 마음이 끌어오를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배달결의 기, 배달 글자, 남배달, 북배달, 또 남배달 먼저 하면 또 북쪽이 싫어하니까 북배달, 남배달 좋잖아요. 너무 작은 것에 신경 쓰면 우리 큰 것을 놓쳐요. 큰 것을 놓치면 주변 딴 나라들이 좋아합니다. 자기는 입속 챙기려고. 우리 작은 거는 시간을 두고 이제 이렇게 미세한 건 맞춰간다는 약속, 그런 신뢰를 놓고 큰 거를 일단 맞으면 이제 서서히 밀당하면서 맞춰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차피 전부 다 해방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 남북을 주도하고 있어요. 더 연세 드신 분들이 혹시 기분 상하셨는지 모르지만 나이 많은 분들은 살아계신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큰 영향을 주니까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6.25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제일 나이가 많은 위치에서 현실에 일을 하고 있다고 전제했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1991년 세계가 굉장히 변했어요. 서방과 공산세계 이게 완전히 재편이 된 게 1991년. 또 우리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잖아요. 그러니까 1990년이
어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30살. 30살 언저리에 이 세대가 한 세대 지나면 60살이니 지금 이거 뿌리를 잘 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나라가 과도기고 서로 불만 있고 한쪽 체제에 100% 만족이 안 된다고 해도 한 세대만 서로 이제 거래하고 만나고 공부하고 이런 걸 맞춰가서 한 세대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한 세대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삼국시대 보더라도 뭐 갈라져 싸우지만 또 통일신라로 그다음에 고려로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한 맥으로 흘러온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하나가 돼가지고 참 예측불의 일들이 많이 발생할지라도 1990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이제 남짓 지났는데 요 시대의 사람들이 중심으로 서야 돼. 그래서 앞세대 사람과의 관련, 그 다음에 지금 자라나는 새 세대랑 이렇게 수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줄여서 20대, 늘려서 40대. 벌써 이것도 1년이면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데 30 언저리가 중심돼서 40대, 20대를 끌면서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50대에서 70대는 원로급으로 영향을 주고 지금 10대의 그 언저린 똑바른 교육을 우리나라 뿌리 교육부터 우리나라 말글 배달 글자 교육부터 우리 근현대사 역사에 대한 감각부터 이걸 정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는 그런 태세가 이루어져야 돼. 이건 사람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북배달은 잘 모르고 우리 남배달 대한민국을 볼 때 한국을 볼 때 매우 과도기예요. 지금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완전히 틀리고 완전히 맞는 그런 양극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잘 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 정말 자각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치우침이 없어야 되고 또 까먹어서는 안 되는 건 배달 교례를 내세워야 돼. 세계 어떤 딴 나라보다 우리는 배달 교례라는 사실을 가져야 돼. 이러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 그럼 뭐 진보 쪽이냐 좌파냐 그 발상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로 되는 걸 전제로 다른 이웃 나라도 사랑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허리가 끊어져 가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터놓고 감출 것이 없이 다 발려놓고 중요한 것부터 큰 것부터 급한 것부터 서둘러야 되는 것부터 이렇게 마련해 나가야 돼요. 하나씩 북배달, 남배달이 남한과 북한이 그렇게 해나가면 돼요. 언어, 역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배달 글자부터 한글과 조선 문자부터 이렇게 어우러 나가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역사, 근 현대사부터 이걸 잡아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아까 말한 이 5가지 주제가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와, 이거 그러니까 우리끼리 남배달 북배달끼리 말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세계랑 관련됐으니까 그동안 관련을 맺어온 그 다른 나라들이랑 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야 정말 이거 사람으로선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기울일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주께 호소하면서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실하면 돼요. 개인주의는 걷어치워야 된다고요. 우리 힘, 저마다 우리 줏대를 길러야 돼요. 신자가 돼가지고 줏대가 없는 신자는 불신자보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권인데 그걸 믿으면 줏대가 있어야죠. 나만 믿는 사람은 우리 남배달을 줏대 삼고 북배달을 포용하고 또 북배달 신자들이면 북배달을 줏대 삼고 남배달을 포용하고 이렇게 하나씩 어떤 거는 손해 어떤 건 이익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칠지라도 그렇게 해나가면 돼요. 성질내지 말고
조급하게 판단해서 으르렁거리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찾아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갔는데, 우리 지금 주변에 요게 지금 어떤 면에 가장 중심될 거예요. 이 주변, 내 나라가 우리의 이 하나됨을 반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막강했던 것을 추억하는 거야. 이 나라들이, 동서에 있는 나라들이. 그럼 벌써 우리가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놀건 그건 우리가 적당히 외교술로 이제 정리해 나가면서 둘이 긴밀히 우리 각 나라 시민들, 백성들한테 정직하게 공동으로 공개할 건 요즘 컴퓨터 시대에 인터넷으로 점점 펼쳐가면서 또 딴 나라들한테 우리가 잘 거래를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일단 힘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언어 실력부터 하나로 점점 일체 나가면 모든 방면에 이어지게 돼 있어요. 언어 문제.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외국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그런 또 이제 오해도 받고 그런 폐단도 일으켰던 거 지난날 교회에서는 인정해야 된다고요. 외국 종교는 없는데 딴 나라가 먼저 선점해서 자기네 문화도 넣고 이걸 넣다 보니까 성경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나라 잘못된 것도 들어온 걸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 앞에서는 완전한 자가 없거든요. 그걸 골라내되 딴 나라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왜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으니까. 하지만 우리 줏대가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도 다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우리 말글로서 펼쳐지면 이게 언어라는 게 사상에도 역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 그게 좋건 나쁘건 이걸 놓고 우리가 이렇게 주변 나라들과 관련 지어 나가는 걸 저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서로 존중하면서, 깐난쟁이든 노인네건 다 한 곳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보다 남이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펼쳐나가야 돼요. 우리 배달 글자부터 그렇게 한번 하다 보면 우리 배달결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하나씩 선입견을 다 저버리고 빨가벗고 원점에서 하나씩 현실을 중시하면서 과거의 오해나 잘못된 것들을 또 해결해 나가면서 중요한 건 앞을 내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변 이 나라들이 자기네 이속을 챙기지 우리나라한테 잘 해주질 않습니다. 이건 북배달이나 남배달이 알아야 돼요. 얘네들과는 우리가 아주 정치 경제적으로 잘하고 우리 남북은 더 연대를 하나하나씩 잘해야 돼요. 서로 체제를 좀먹지 말고 인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급하지 말고 이러다 이거 우리 정부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속단하지 말고 단 까놓고 공개해서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 대부분 알고, 또 알면 이게 만나는 게 좀 오해할 수 있다는 건 잠시 감추더라도 아주 밝게 환하게 그렇게 해나가면 틀림없을 겁니다. 여기에 교회가 줏대가 있어야 돼요. 먼저 믿은 서양에 쏠린 그런 기독교 가족은 안 됩니다. 또 이거 교회가 제국주의 합잡이라고 너무 일방적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이 걱정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자 하시면 하루아침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기독교가 똑바로 되어, 기독교가 우리 나만 볼 때 엉망진창 아닙니까? 기독교부터 회개하고 각성하는 게 남북이 하나 되는데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우리 말글을 회복하고 기독교가 성경대로 바로 서면은 세상 불신자나 주변 모든 나라들이 끽소리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드렸으니 속에 있는 것들은 저마다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